네, 퇴근하고 고양이랑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이제 샴고양이 콜라 17살 됐고요. 수컷입니다. 중성화됐고 할아버지예요. 오늘 햇빛이 좋아가지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산책을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은 먹을 풀을 찾아 나섭니다. 고양이가 먹는 풀은 4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풀 이름은 없습니다. 무명의 잡초풀인데 그건 고양이들이 알고 있어요. 4종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아지 풀이고요. 물가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자, 고양이랑 산책을 한다고 저한테 뭐 정말 저를 그 무슨 악마의 화신처럼 할 짓이 없어가지고 고양이 산책을 시키냐, 정말 그 고양이 사랑하는 거 맞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정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고양이 산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 그리고 지금 한 발로 걸어오고 있는,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 고등어 태비코쇼 총총이 벌써 이 6년 전에 이제 구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수술비도 500만 원이나 들었고 인천 동물병원까지 왕복 300km 거리를 저 몸을 하고도 가서 수술 받고 퇴원까지 해서 살아남은 아이죠. 얘는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에서 태어났고 길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길고양이죠. 길에서 생활을 하던 아이니까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자랐고 그래서 산책을 하는 아이들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하네스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거고요. 총총이는 그런 면에서는 하네스가 없이도 산책을 즐깁니다. 하네스 없이 산책하는 게 위험하죠. 물론 돌발 상황에서 끌어당겨야 될 때도 있고 고양이를 빨리 그렇게 안아야 하는데 끈이 없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랑 산책을 너무 오래 했고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하네스 없이도 이제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을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산책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하네스 없이 어떻게 산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아이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워낙 오래 산책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보시면 배경이 시골이잖아요. 뒷산이에요, 뒷산. 밭에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날 곳도 없죠. 차가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뭐 사륜구동이 올 수도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고양이 총총이랑 저기 위에 있는 할아버지 고양이 콜라랑 저랑 셋밖에 없어요. 아까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제 외진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서울이었으면은 저도 도심 속이었으면은 좋든 싫든 하네스를 이제 착용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 산책은 뭐 선택이 아닌 아까 제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렇게 야생에서 정말 낳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밖을 그리워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집에서 태어난 고양이들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밖을 무서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밖을 동경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저한테 구조했었을 때가 한 3, 4살 정도 됐던 이 아이가 밖에서 이렇게 낳고 자랐던 아이가 산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풀도 먹어야 되고 밖에서 대소변도 봐야 되고 하는데 집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 끝나고 오면 문 앞에서 문을 긁어요. 나가자고. 처음에는 저도 안 돼. 나가면 안 돼. 넌 어차피 앞발도 없고 그 앞발이 자꾸 부하가 걸리면 수의사도 말했지만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기어다녀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앞발을 정말 아껴서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안 나가니까. 답답해하고 또 고양이 풀도 못 먹고 신선한 공기도 못 마시고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다리도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한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욕창까지 생기진 않았는데 뭐 거의 진짜 뭐 산송장이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운동 좀 하자. 그래서 20분씩, 길게는 못해요. 특히 오늘같이 추운 날은 뭐 짧게 한 20분 정도 좋아. 빨리 나가서 대변 소변 보고 햇빛 좀 따뜻하게 쬐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아까 보셨던 이제 17살 샴고양이 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라서 똑같아요. 사람이랑 활동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밥 먹고 자려고 그러고 맨날 누워있고 소화가 안 되니까는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씩 20분씩 그날 컨디션 봐서요. 지금 이 총총이의 표정을 보시면 저 꼬리 세운 거 보시고 이 귀 쫑긋 쓴 거, 이게 어디 지금 제가 시켜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산책인가요? 이게 너무나도 고양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고양이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냄새 맡고 소변 보고 운동하고 그냥 그거예요.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고양이답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총총이가 앞발이 이제 덫에 걸려서 절단이 됐고, 그래서 저 앞발에 지금 체중이 다 실리기 때문에 관절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진통 소염제 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먹였는데 역시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은 좀 무리하게 걷거나 운동하지 않게끔 해달라. 그게 늦추는 방법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왜 도대체 고양이 의수 같은 거는 뭐 개발이 되지 않는 건지 하는 그런 좀 불만과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뭐 고양이랑 산책을 하면은 뭐 전염병에 자주 걸리는 거 아니냐, 위험하게 밖에 나가면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뭐 갑자기 뭐 개가 달려들어서 물어 뜯을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은 뭐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뭐 잘못 주워 먹어가지고 그런 질병이 걸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이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양이 산책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시고 하네스도 아주 단단하게 매시고 절대 스스로 풀리는 일이 없게끔 하고 산책을 하셔야 돼요. 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험 예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산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십시오. 대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아무리 요즘 나오는 벤토나이트 모래들이 좋다고 해도 그 흙냄새를 맡으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서 용변을 보는 그 가장 고양이 입장에서 가장 그 본능적이고 자기의 어떤 그 살아왔던 환경과 비슷한 곳에서 대변을 볼 수 있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그 권리를 제가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서 다 해결하게 하고 추우니까 뭘 나가냐,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제가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고양이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고양이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제가 좋자고 뭐 제가 뭐 이런 기록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조회수나 올리려고 그걸 했겠습니까? 제가 뭐 한 1, 2년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1, 2년이야. 근데 벌써 10년을 넘게 그렇게 제가 했는데요. 10년이 뭐예요? 12년, 13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뭐 지금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야 내일부터 산책 시작이야 우리도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 이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질을 좀 타고난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저희 집에 저기 그 막내가 찐빵이라고 그 안흥에서 구조한 친구인데 이제 2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산책을 하네스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출신이고 길에서 생후 3개월 때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키우고 있는데 겁이 엄청 많아요. 겁이 진짜 겁이 뭐 왜 이렇게 많지 겁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네스를 하고 산책을 나갔는데 뭐 자지러지는 거죠. 그냥 막 만세 부르면서 하네스를 풀고 도망가는데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찐빵이만큼은 산책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조건 고양이가 산책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산책이 되는 애들은 딱 봐도 티가 납니다. 하네스를 해주고 편안하게 산책을 그 하네스를 착용을 해주고 딱 이렇게 놔주면은 벌써 자기가 그냥 알아서 걸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났는데 뭐 딱 웅크리고 벌써 안 움직이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총총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길고양이라고 했지만 얘는 하네스를 착용해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이제 산책을 잘하는 거죠. 타고난 거죠, 기질이. 아까 전에 17살 된 고양이도 샴고양이 콜라도 하네스 처음 착용하고 첫날부터 산책했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노력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면 분명히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거를 말로 좀 표현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할 수 있어? 저 표정에서 나오는 저 동공이 동그랗게 커져. 지금 이제 해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니까 굉장히 추워집니다. 갑자기 체감 온도가 막 좀 높아지고요. 낮아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게 산책을 산으로 갔다가 이제 끝날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집으로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이게 고양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구나. 자기 집을 알고 자기랑 같이 지낸 사람 알고 목소리를 알고 자기 동료들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뭐 은혜를 모르고 원수를 뭐 갚는다 뭐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송충이 왔다. 얘네들 정말 충직하고요. 사람 정말 좋아하고 사람의 어떤 음색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다 알아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동물들입니다. 진짜. 특히 나이 많이 먹은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저렇게 앞발이 없어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넘어질 때면은 마음이 찢어지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산책 끝나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얘네들 동상 걸려요. 동상 걸리면 조심하셔야 되니까 산책 끝나고 산책 시간 웬만하면 20분 이상 넘기지 마시고요. 해가 따뜻할 때는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은 해가 없는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분 넘어가면 동상 걸려요. 쟤네들 패드 다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에서 발 마사지 해주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동창 걸리고 동상 걸립니다. 얘네들. 큰일 나니까요. 발 꼭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루밍 해주시고 따뜻한 물에서 5분 정도에서 6분 정도는 물을 받으셔가지고 발 혈액순환 되게 꼭 녹여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그럼 얘네도 좋아합니다.
이제 내년에 같이 이사 가야 될 고양이죠. 저희 집 고양이. 네, 여러분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양이 산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